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겨나가고 있고 공유해 나가는 실전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체크 진행할 텐데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SOS랩, 3L 로직스, 하나 엔진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SOS랩은 약간 트레이딩 개념이 가미되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3L 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약 4분기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는데 다만 나중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거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또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선 관련된 그 종목들 자체가 업황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관심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적당하게 또 평단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뭐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종목들을 모두 공략할 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매수 시나리오에 들어오는 것들을 공략해 나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것들이 아마 주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거에도 한 번씩은 대부분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만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매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투자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단 남을 가르칠 때, 남을 또 도와줄 때 상당히 또 크게 나의 투자 실력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꼭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를 칠 때도 누굴 남을 가르쳐 주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못했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자주 가는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여행 다닐 때도 혼자 다니면 참 글쎄요 스펙이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성격이나 또 좋은 또 합이 맞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보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과 같이 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옆에 있다 그러면 평생 또 즐겨 나가는데 상당히 또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전 작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실 분들을 갖다가 많이 또 같이 공유하다 보면 크게 도움이 서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SOS랩 같은 경우는 13,550원에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약간 트레이딩이 좀 가미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중이 20%입니다. 종목 비중입니다. 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 주 정도쯤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새로운 또 룰,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정비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 사실 뭐 로보택시 관련된 것들 이야기 드리면 테슬라의 장점은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쎄요, 웨이모하고 가격 차이를 생각해 보면 아마 테슬라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다가 지금 로보택시를 갖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실용화된다, 상용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어때요? 금방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게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차량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략 보면 한 4만 불?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4만 불 정도면 한 5천만 원대? 6천만 원 사이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나중에 정말로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파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만 지금 적용되는 것들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자율주행이 그렇게 진보해 나가는데 한국 기업이 또 뒤처지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정책을 갖다가 완화시켜줘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SOS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뭐 퓨런티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거래했잖아요. SOS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또 거래를 했었던 거 종목이고 수익을 또 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글쎄요. 어쨌든 이번에도 또 한번 또 세 번째 트라이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양봉이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뭐 작년부터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근데 하락장일 때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닥 좋지 않을 때는 첫 번째 양방에서 반드시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하락장도 아니고 평장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하방 쪽에 여기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려 있으면 그럼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줘도 크게 평단 조절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20%로 잡고 나머지 20%는 이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할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급하게 나는 뭐 저주가의 매수를 못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3,000원 정도까지만 맞춰 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모멘텀 수준에서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 바로 또 이슈화되는 과정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두고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이 동 종목에 대한 리포트하고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NFC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차량 관련이라서 당장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키 아니겠어요? 차량용에 지금 키를 들고 다닌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지금 시대에는. 근데 이 회사가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주가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공방을 이루고 있다. 그럼 주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도 이제 차량에 양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신규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다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특허권을 갖다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팔리지가 않죠. 소송도 생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지들 멋대로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3A 로직스 관련된 NFC 이 관련된 것들 전 세계적으로 NFC 관련된 기술이나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밖에 없다. 그중에 3A 로직스가 있고 3A 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에 상당히 공급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건데 이게 자동차 관련주잖아요. 지금 자동차 관련된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뭐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자동차 관련된 것 중에 지금 SL이 저희 포트폴리오 하나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또 가볍게 SL보다는 얘는 훨씬 더 가볍고요. 얘는 성장주예요.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 기아나 현대차 들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서 수익률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스몰캡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글쎄요, 지금 당장은 크게 영업이익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 현재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주가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또 이것도 오늘 편입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저도 매수하고 들어왔는데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도 좀 확인을 했고요.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한화엔진은 결국 조선 관련된 것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그 중국도 수출이 있고 깔고 가는 것들이고 한국 내 지금 기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엔진 쪽 관련된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조선 전방업체라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조선업 중에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방인데 그 방에서 그죠 그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나온 걸 탕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걔들이 먼저 달리고 그 뒤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기자재 뭐 이렇게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저한 거 있으니까 실적 당장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연 이런 것들이죠. 매크로적인 영향이나 업황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구간에서 어떻게든 지금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 오션을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거 들고 계속 들고 있어서 원점 됐어요.
마치 요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전방업체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하방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25,000원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 이것도 하방 열어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정배열 타고 가는 것들은 제가 통상 처음에 들어가는 항상 기준치가 있어요. 항상 20% 정도만 담아두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신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30% 들어가는데 요거 같은 지금 현재 아직 시장이 약간 그쵸? 방향성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양봉 자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20% 비중 확대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드리블 해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공략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것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큰 양봉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개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쪽 스타트 라인이 여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제가 2만 원 이하를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좀 아래쪽으로 여기 들어오는 요 자리 근처인데요.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공략 포인트가 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모바일 앱 관련된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얘가 최근에 보면 AI 좀 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생성형 AI 특히 뭐예요? 엑사원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 정부의 AI 관련된 공약조 이거하고도 연관성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한 번 어떻게 돼요? 테마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 또 체크를 좀 해봤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시 노림수가 중요한 건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요 놈도 AI 관련입니다. 뭐요? 퓨리오사 AI가 있습니다. 얘네가요, 어차피 나중에 상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몸집을 좀 키우고 있고, 리벨리온하고, 얘네하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여기가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바람이 불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 드린 그 주가에 가끔 다른 거 하다가 스킵하는 경우도 있죠. 혼자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알람을 걸어두는데 그래서 7,000원과 여기 아래쪽인데요. 6,000원 요 정도 사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좀 잡아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는 뭐 거래량 보고 그죠? RSI 보고 뭐 MACD 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된 게 이거예요.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윗단에서 거래량이 많았겠어요? 그죠? 이거 소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것들이죠.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상승을 하거나 하방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보통 11선 윗단에서 거래량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10중 7은 상승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안 좋을 때만 오버행 이슈가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뭐 충분히 항상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낮은 구간에 매수하면은 퓨리오사 AI 상장 때까지 버티고 가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미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 AI에 대한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글쎄요, 수익이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DS 인베스트먼트가 그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또 전망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 투자 회사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세트라가이, 글쎄요, 요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 수익을 냈고, 이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노스페이스하고 좀 다르게 보십시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 이슈, 발사체,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이고,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두루두루 많습니다. 하나의 여러 시스템하고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나 시스템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공방하잖아요. 이쪽 아래쪽 자리가 저는 적당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양봉이 들어와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또 하방으로 내서 첫 번째 양봉 자리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조금 20% 정도 잡아줘도 되는데 오늘 이미 세 종목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주 보면서 편입 여부 추가적인 결정 내려보도록 하겠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일 고민되고 있는 거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방산도 엮여 있고 우주 항공도 엮여 있고 그죠? 엮여 있는 거 그다음에 적외도 인공위성 통신도 엮여 있고 하여튼 엮여 있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핫에 걸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정부 정책까지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만 거드릴게요. 쉽게 보면 장대 양봉 하나 터진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볼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정도 왔으면 이게 매수 타임은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보면 원래 정상적인 타점 자리는 여기 이 정도 라인이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날려줘야 된다. 적어도 절반은 날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정배열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중간 쪽으로 면 일봉의 이격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생각한다 보면 여기는 55,000원, 요 지금 보이는 눈의 자리 이 이하로는 들어와야지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 윗단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수익성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6만 원에서 잡아가지고 7만 원 가면 글쎄요. 그 윗단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조금만 놀려도 크게 오버행 이슈가 나오게 되면 괜히 투자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세이프한 구간이 어디겠냐라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먹냐 못 먹냐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높은 거. 투자는 결국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 정도 수준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와야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52,500원 이렇게 좀 보고 기다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또 알람 걸어 두시고 같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긴 봐야 되겠죠. 글쎄요, 뭐 우리 감속기나 이런 거, 액추에이터 이런 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흑자 회사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드려서 로보티즈 한번 여러분 거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한 번도 거래하지 않았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걸 놓쳐서 다른 거 했잖아요. 우리가 SBB 테크나 RS 오토메이션을 대체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요.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해볼 텐데 6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모니터링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로보티즈는 보시긴 보셔야 돼요. 왜? 얘가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된 감속기,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 진행하는 회사들, 하이젠 아네람이든지 SBB 테크라든지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 보면 얘가 움직여주면 다른 것들도 뭐 합니까? 움직여주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서는 넘버원 대장주라고 좀 생각해도 돼요. 얘가 움직여주면 눈치껏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BB 테크하고요, RS 오토메이션 투자해가지고 다 수익을 만들어낸 이유는 제가 요 놈을 갖다 항상 체크업을 한 거거든요. 얘가 먼저 달리거든 항상.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꼭 우리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SB 테크라든지 RS 오토메이션 하이젠 아나람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가고요. 요게 또 LG하고도 조금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하고 직접적 관련이 더 많은 건 하이젠 RNM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주시면 지금은 이제 단기 급등한 거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장기 들어오는데 여기서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그럼 눈치껏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 로보티즈가 지금 계속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이젠 RNM은 좋아도 안 잡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SBB 테크나 RS 오토메이션 잡진 않을 거야. 요번에 또 그 과학기술부 장관 있지 않겠습니까? LG 출신 지명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왕 관심 받을 거면 그래도 정부 정책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쪽 회사들 거래하는 게 좋겠죠. 저는 여기 좀 보고 있어요. 여기 60일과 20일 사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콜링 가격은 이렇게 알람 가격은 37,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걸어두시면 저는 긍정적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매물대 많은 것들은 이건 무시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보통 개인들 물량이거든요.
이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 보통 외국인 기관들은 개인을 갖다 흔들어 놓고 나서 다시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가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던지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다 받아먹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다시 안 들어와요. 왜 이거 올라가도 바로 매물 터지기 때문에 먹을 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래 쪽을 더 한 번씩 더 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단기 물량들은 다 어떻게 돼요? 걷어내야지만 또 다시 또 우리가 원하는 수익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은 그런 개념들이 많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뭐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물량이 다 받아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안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다. 물론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들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량이 좀 많네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천천히 보세요. 당장 우리가 공략할 것도 아니니까. 더전 비주얼 같은 경우도 좀 아래쪽에서 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겠죠? 어디요? 여기 221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지 않으면 일단 쳐다보지 마세요. 터치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여기서도 수익 냈고,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을 냈고, 이제 세 번째 트라이 준비 중인 겁니다. 우린 정말 잘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 보고 가고 있으니까 같이 의사결정만 잘해서 따라오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클럽봇은 이제 결국은 로봇이 움직이는 솔루션이라든지 운영 체계라든지 OS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젠 RLM이든지 로보티즈 그거는 나름 그래도 뭐예요?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런데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잖아요. 오늘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건 무시하세요. 그것들 그냥 들어오는 건 양봉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안 사. 왜? 이런 거 사서 먹을 게 많지 않다니까. 얘가 위로 치고 달린다고요? 여기 이미 한 번 했겠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치 성장으로 올라온 건 다 헤쳐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뭐 성장할 거야 이런 것들은 꽤 상당 시간이 걸쳐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NCS 요거 좀 더 기다리십시오.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 뭡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25,000원 언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봉자리 여기 들어오면 거기서 공략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 여기서 이미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그쵸? 올해는 요거 한번 냈고 다음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드리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SKC 같은 경우도 교환사채 발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기적으로는 미국 공장을 갖다 증설하는 건 지금 당장 뭐 글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 수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것들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또 MSCI 편입 여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번 주에 나와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고 가죠.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좀 수익 실현을 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좀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지났죠. 모멘텀이. 어제 사실 싹 죽여놔가지고, 그쵸?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조금 눌리고 들어오면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여기 이제 2편 크로스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살짝 눌릴 때 그때 잡아주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요거 중장기로다가 여러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자리긴 한데 한 번 더 음봉 뜨고 다음번 양봉 자리 그래서 다음 주 어딘가에서는 매수를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보셔야 된다 그래요? 찬바람 돌 때까지 아시겠죠? 찬바람까지는 기다려주세요. 지금 비수기예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오리온 쪼꼬바이 가장 주가가 낮을 때고 가장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안 팔릴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중국은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동남아, 특히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주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래 하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볼 땐 지금 여기 매물이 턱인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작년보다 전체적인 매크로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주식시장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포인트 잡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게 20%가 12만 원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15% 정도,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GS 리테일 거래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월,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쉽게 말하면 추석 때 가장 주가가 높은 구간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면 220일, 요까지 열어두고 평단 조절해서 매수하실 분은 평단 조절하시면 죠. 개인적으로 이제 자금 여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음봉 떨어지고 나서 양봉 자리, 그래서 대략 보면 한 10만 글쎄요, 뭐 여기서 얼마큼 더 싸게 사는 게 의미가 있냐,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좀 보다 보면 10만 한 7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체크업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 열어두고 가는 거지. 왜? 지금 비수기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면 2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다고 제가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 실적 발표, 사실 실적 발표하는 날 사는 게 가장 정상적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주가라는 위치가 가장 낮은 구간에 형성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달리고 있는 거 딱 올라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사시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껏해야 뭐 우리가 빨리 산다 그러면 한 달 먼저 사는 건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10월이잖아요. 지금 7, 8, 9, 10. 요 4달 안에 답이 나올 텐데, 그거 좀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도 하나 가져가야죠. 그래서 GS 리테일 우리가 많게 괜찮게 결과 냈잖아. 비중을 몇 프로로 갔어야 GS 리테일은 저는 100% 이상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물량으로 승부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하방이 많이 열려있을 확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가을엔 찬바람이 불면 초코파이로 여러분들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머니케어 뉴스 스쿨 회원 추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원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어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절찬리 판매 중인 확정형 저축 상품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 은행권의 예금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1년 만기 은행 예금에서도 연 1%대 금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축으로 목돈 만들기. 원하는 분들은 관심 가져 볼만합니다. 핵심 내용은 확정금리 제공형으로 5년 납입 후 추가 5년 거치하면 10년째 비과세 적용되고 원금의 이자 30% 확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 5년 납입 완료 후 5년을 기다려 10년이 되면 원금 6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800만원으로 원리금 합계 7,800만원을 모으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에 대한 문의는 010-4773-5917, 010-4773-5917로 연락해보세요. 상기 내용은 머니케어 뉴스와는 상관없는 유료 광고입니다.